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 이송 35일 만에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존의 40조 원 규모에 더해 약 21조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가 추가로 체결됐습니다. 심각한 물자난에 시달리는 가자 지구에 두 번째 구호 물품이 전달됐습니다. 미국은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진입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교정 곳곳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살포돼 학교 측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홍대 인근에 마약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KBO 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가 SSG를 누르고 먼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2차전은 SSG 김광현, NC 송명기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오늘은 최저기온이 5도 내외로 쌀쌀하다가 한낮에는 최고 20도 이상 오르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꼬여있는 문제들을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답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호정 기자입니다.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협치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공개 식사회동을 제안했다가 이 대표가 공개 토론을 주장하며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기로 한 김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다시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당에서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들었다며 야당도 민생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위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 이후 9개월 만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회의에서 당정은 김장철 배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 가용 물량 2,900톤을 공급하고 헬로윈 기간에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을 파견하는 등 가을철 축제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회담 제안에 오늘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장기 단식 후유증으로 지난달 18일 병원에 입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당 통합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민생 챙기기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찾아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신속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며 대한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통합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는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 민심을 추스려야 된다. 네. 통합의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통합을 위해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대표는 내년 총선 대비해 본격 돌입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정태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 기자 일단 여야가 모두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총선 앞두고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대로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을 위한 협치를 요청했죠. 민주당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줄곧 민생을 이야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생을 챙기는 좋은 방안과 삭감된 민생 예산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요청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궐선거 좀 참패 있었고 그다음에 당내 인선에 대해서 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혁신이 카드 꺼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오늘 예정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당초 오늘 혁신의 출범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주부터 주말까지 외부, 그러니까 원외 인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혁신위원장 후보들을 물색했지만 후보들이 모두 고사했습니다. 후보들은 대부분 전권을 주지 않으면 마치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답안지 내에서 D학점 맞는 것보다는 재시험 보거나 아니면 F를 받아서 다음 학기에 다시 학점 제대로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임을 저희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요, 어젯밤 늦게까지도 혁신위원장을 내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에 오늘 위원장 발표가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을 해왔습니다. 지난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재혁 원내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분위기 보니까 혁신위원장 선임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혁신위원장 유력한 후보들은 누가 있을까요? 당내 인사들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일부 최고위원들이 원내 인물 중에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왔던 하태경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추천하면서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 상황을 모르는 외부 인선으로 당 잡음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방금 당내 인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일부 일각에서는 좀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 데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들은 어떤 후보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원외 인사 후보군으로는 우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30대 청년 인사에게도 접촉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혁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남 태생인 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만약에 당무에 복귀하면 이 체포동의안 이 표결 때 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좀 배신했다고 할 수 있는 가결파라고 할 수 있죠. 이 5인방에 대한 징계를 할지가 관심입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공식 복귀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큰 관심입니다. 우선 복귀 일성으로 당내부 통합과 민생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당의 단합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복귀 첫 과제로 꼽혀온 가결파 5인방에 대한 징계 청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을 어느 정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가능성을 좀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크게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쌀만 사우디 왕세자가 11개월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존의 40조 원어치 계약과 양해각서와는 별개로 이번 방문을 통해 수소 등 분야에서 21조 원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마부대 호위 속에 차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맞이합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열린 47분간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 이와 함께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실현되고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MOU, 즉 양해각서 51건을 추가로 체결해 21조 원을 추가 유치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소와 통계, 식품과 의료 제품 분야 협력 MOU 등이 맺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때 체결했던 40조 원 규모의 계약 및 MOU와는 별개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40조 원 프로젝트 역시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90억 불 중 약 60% 이상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대공 방어 체계와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경제 성과도 예상됩니다. 경제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오늘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리야드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18명이 탄 낚시어선과 예인선이 부딪히면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과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이 나서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낚시 승객 4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뒤집힌 낚시어선 위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헬기도 출동해 공중에서 익수자를 구조합니다.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동쪽 앞바다에서 7.93톤급 낚시어선이 예인선과 부딪히며 배가 뒤집혔습니다. 휴일을 맞아 수도권에서 찾아온 낚시 손님과 선장 등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이 신고하고 먼저 구조에 나섰고 도착한 해경대원이 합세해 18명 모두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4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빠진 사람들 쪽으로 배 접근해가지고 밧줄을 잡으라고 하고 한 명씩 옷 잡고 여기 바지 허리띠 잡고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나머지 14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 격포항에서 새벽 5시쯤 출항한 낚싯배는 운항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항 당시 승성원 명부는 제대로 작성됐으며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운항 중이던 두 선박이 부딪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것도 이렇게 육상처럼 딱 그냥 명확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저희가 많으니까.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데 이어 낚시어선을 인양해 정확한 경위를 살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번 낚시어선 사고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뒤집힌 배를 구하기 위해 구조에 나섰던 동료 선장은 새벽 시간에 풍겨오는 기름 냄새에 이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구조 상황은 이혁준 기자가 전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에 빠진 낚시객들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선 김모 선장 역시 낚시객을 싣고 출항했습니다. 6시쯤 GPS상에 움직이지 않는 배 한 척을 발견하고 선장실 창문을 열었더니 옅은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진입하는데 약간의 기름 냄새 나긴 났어요. 그리고 배를 멈춰가지고 보니까 휘발유라 약간의 그 기름 냄새 있죠. 사고가 났을 걸로 보고 접근해보니 드러난 배 밑바닥 위로 이미 몇 사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배 위에 있는 분들이 손짓을 하면서 저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구하라고 소리치고요. 선장도 역시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장도 물속에 헤엄치면서 사람 구하러 다니더라고. 김모 선장은 해경에 신고부터 했고 굵은 밧줄을 던져 승객들과 함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낚시 어선도 모여들어 구조를 도왔습니다. 제가 건진 분들 선장까지 7명, 다른 배들이 와서 또 구조하길래 먼저 구한 분들이 저체온 쪽이라 많이 추워 떨고 있길래 저는 먼저 철수했죠. 김 선장은 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도록 격포항으로 옮겼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서울 홍익대학교 내부 곳곳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살포돼 학교 측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홍대 인근의 마약 범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대학교 교정에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최근 홍익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수상한 카드 때문입니다. 명함 정도의 작은 크기에 영어로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 등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듯한 광고물로 뒷면엔 구매 경로를 안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QR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잠금 장치 문인데 그 앞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돌아다니는 거 하더라고요. 오면 바로 폐기해달라, QR코드 타고 들어가지 말라. 현행마약류 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광고물을 즉각 수거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광고물을 누가 살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대신 홍대 인근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와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마약 광고물까지 유포되며 일대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를 내사 중인 가운데 배우 이선균 씨의 출연 광고가 하나둘씩 내려지고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 역시 줄줄이 연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은 이선균 씨의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곧 경찰 출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통신사의 어린이 교육 상품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모델이었는데 홈페이지와 광고에서 이 씨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광고에 함께 나온 아내 배우 전혜진 씨 역시 함께 이미지가 삭제됐습니다. 이 씨가 지난 7월부터 모델로 활동해온 한 건강보조식품 회사도 광고에서 이 씨의 모습을 없앴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고 이 씨 소속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 씨가 출연한 영화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내년 초 개봉을 앞둔 영화 탈출은 이 씨가 주연이어서 재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작사가 개봉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 역시 지난 2월 촬영이 끝나고 후반 작업 중이라 개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 직원들이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모두 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 씨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경찰이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내사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소환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건된 피해자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처조카, 고향의 지인들까지 총동원해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온 조선족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강남의 마약 음료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필로폰이 든 종이백을 건물에서 나온 남성에게 건네고 급히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된 마약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경찰이 붙잡은 국내 마약 유통책 등 37명의 일부 활동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필로폰 수수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중국인 총책 A씨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중국인 범죄 조직을 만들어 함께 국내 마약 유통을 해온 겁니다. A씨 조직은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6개국 밀수입 총책에게 대량의 마약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적 충격을 준 강남 마약음료 사건 총책과 연관성도 밝혀져 경찰은 역대급 유통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책이 살아있는 한 재건될 수 있겠지만 그 아래 손발이 잘렸기 때문에 다시 재건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야구 배트나 자전거 안장에 숨겨져 밀수입된 마약을 적발했던 경찰은 최근 속옷에 필로폰을 숨긴 필리핀 밀수입책도 붙잡는 등 6개국 밀수 총책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약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kg을 압수하고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곳곳에 안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4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부지방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8.4도, 광주는 10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1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자 정부가 서해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소농장 방역 정부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장으로 닫혀있던 가자지구가 다시 열리면서 두 번째 구호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은 평소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지상전이 3개월에 이를 수 있다며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집트 라파 국경지대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인도적 지원 차량이 들어옵니다. 하마스의 유용 우려로 이스라엘이 유입을 금지한 연료 지원 차량도 보입니다. 평소 물량의 3% 수준이지만 닫혔던 생명길이 하루 만에 다시 열리며 지원 트럭 20대가 가자 국경을 넘었습니다. خدمات طبيه عشان ندخل ا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كرم ندخل رفح ونساعد اخواتنا هناك في مساعده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في قطاع غزه.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전역은 물론 라파 인근까지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남부로 대피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주민은 테러 동조자로 간주한다는 전단에 대해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며 지상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마지막 작전이자 최장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서안을 공습했고 가자 인근 이집트 진지를 오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인근에서 이스라엘 부대를 격퇴하고 탱크와 공병 차량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사망자는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전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에선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을 만료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우려한다며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any group or any country is looking to widen this conflict and take advantage of this very unfortunate situation that we see, our advice is don't. 전날 중동 지역 갈등 고조에 대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시작하고 병력 증강을 발표했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오랜 기간 전투를 준비해왔다며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선 한층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확정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연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있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they need to be released, each and every one of them, now, unconditionally.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조사에 따르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여론이 42%에 달해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부가 자국군에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맥도날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서 이 맥도날드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그만큼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장동건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테이블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유리벽을 깨부숩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자 분노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나선 겁니다. 여기에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부가 자국 군인들에게 음식을 공짜로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동 가맹점들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레바논과 이집트 등 아랍권 곳곳의 매장 앞에 시위대가 몰려드는가 하면 불매 운동도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쿠웨이트 운영사는 이스라엘 가맹점이 한 일은 개별적인 행위라는 성명을 냈고 중동 일부 가맹점들은 가자지구에 기부금을 내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아랍권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건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등에서는 반미 감정이 확산하며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غزة نيابة عن الأمة لا تواجه إسرائيل وحدها دولة الاحتلال وإنما تواجه الحلف الغربي بأكمله.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공격하는 반전 시위가 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젖소 같은 소들에게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최초 발생 이후 사흘 만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경기도의 한 젖소 농장. 일대가 출입 금지된 가운데 대형 방역 차량만이 분주히 소독약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가림막과 함께 굴착기도 동원됐습니다. 목장는 사람들 다 비상 걸렸어. 럼피스킨병은 서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태안과 김포 등 5개 시군구에서 사흘 만에 총 10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추가 의심 신고들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발병 농장 10곳에서 사육 중인 소 65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인근 10km 이내의 소 5만 3천여 마리에게 백신이 접종됩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전파력이 세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해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불임과 유산, 우유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그런 푸드 시스템에는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가요계의 전설 이미자 씨가 지난 토요일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 훈장인 이 금관 문화훈장을 대중음악인이 받은 것은 이미자 씨가 최초인데요.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한 이래 64년 동안 엘리지의 여왕으로 불리며 전통가요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이미자 씨.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여로, 여자의 일생 등 명곡을 포함해 지금까지 무려 2,500곡 넘게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미자 씨는 감사하다는 말보다 이때까지 사랑해준 은혜로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배우 다니엘 헤니가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다니엘 헤니는 최근 미국에서 가족 지인들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는데요. 배우자는 14살 연하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계 모델 겸 배우 루 쿠마가이로 앞서 지난 2018년 한 차례 열애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했다고요. 헤니는 그동안 방송에서 활기차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았다는데요. 쿠마가이는 실제로 태권도를 비롯해 여러 운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네요. 중국에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해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치료제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난달부터 베이징 등 중국 전역에서 폐렴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부 병원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 복도에서 링거를 맞는 상황이고 약국에선 수입산 폐렴 치료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은 사재기에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아동 환자가 많고 일가족이 전염된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태국 황실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 태국 공주가 이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미생물로 주로 폐렴, 관절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년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이 악성 민원에 대해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 씨. 유족 측은 지난 6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학교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치자 학부모가 담임이었던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되려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있다는 사안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쉽죠. 예를 들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적당히 지급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달 경기도교육청도 학교 측이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느리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화선지로 익숙한 중국의 전통 종이 공장, 옛 방식 그대로 찍어내는 대형 종이를 만나봅니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 40여 명의 장정들이 구령에 맞춰 한바탕 힘을 쓰고 있는데요.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고 말 그대로 종이를 만드는 중입니다. 너비 3.3m, 길이가 11m에 이르는 대형 종이. 선지라고 부르는 수제 종이를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틀 안에서 종이의 모양을 만들어 찌고, 펴고, 말리고 정밀한 품질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공정 속에 완성됩니다. 서예나 그림 창작에 쓰인다는 이 종이야말로 한 장 한 장 모두의 노력이 담긴 작품 그 자체 아닐까 싶네요. 초고층 건물을 맨손으로 오르는 스파이더맨 알렉 로베르를 아시나요? 5년 전엔 남북 평화를 위해서 롯데월드 타워를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 뭔가 말하기 위해 건물 등반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 220m 높이의 헤클라 타워를 오르고 있는 이 남성은요.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암벽 등반가 알렉 로베르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종종 이렇게 초고층 랜드마크를 오르곤 하는데요. 그의 이번 헤클라타워 등반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전쟁으로 번지기 전에 양측이 즉각 대화에 나서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촉구했는데요. 단 2시간 만에 로베르가 쑥쑥 건물을 오른 것처럼 평화를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길 바라봅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마드리드는 의회가 공인하는 연례 행사로 시끌벅적했답니다. 유명한 푸에르타 델솔 광장과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이 존재들이 시선을 잡아 끄는데요. 그 현장으로 갑니다. 방울을 요란하게 짤랑대는 양떼가 도로에도 광장에도 한가득입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을 점령한 양들의 습격. 전통 의상에 남학신을 신은 목자들은 목 놓아 노래를 부르고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데요. 옛 양치기들의 전통적인 목축 경로를 따라 펼쳐지는 공식 연례 행사입니다. 과거 양들은 이 길을 따라 남쪽의 따뜻한 목초지까지 가서 겨울을 났다는데요. 수백 년 전엔 아주 조용한 시골길이었을 이곳은 이제 스페인 최고의 번화가가 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향수를 자극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1년간 12배나 급등해 시세 조종 혐의로 일당 4명이 구속된 영풍재지 주가 조작에 11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키지 않게 가능한 많은 계좌로 매일 조금씩 시세를 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들. 영풍재지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된 4인방 모두 구속됐습니다. 언제부터 주가 띄우기 시작하셨습니까?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 융통한 거 맞습니까? 금감원이 영풍재지 시세 조종 움직임을 감지한 건 지난 8월입니다. 라더견 사태 이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오른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다 영풍재지를 발견한 겁니다. 금감원은 영풍재지 주가가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최근 1년간 서서히 12배나 오른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구속된 윤모 씨 등 일당 4명은 영풍재지 주가 조작에 100개 넘는 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계좌에서 매매 주문이 집중되면 범행이 드러날까 봐 많은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시세를 올리는 수법으로 11개월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올해만 3번째 발생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가 엄청난데요. 금융당국은 적발을 강화해야 되고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지금 형량이 2배, 3배, 10배 이상 강화해서 주가 조작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다 의대 정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니 의대 진학 열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고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 때문일지 올해 반수생이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이를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반을 내건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의대 증원 소식에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 의대반에 등록하려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비 초2 때부터 많이들 시작해요. 한 3년 하면 중등과정 마치거든요. 5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고등선행 시작을 하니 그때부터 이제 의대반 편성이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데다 의대 선호 현상도 심해지면서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급증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다시 입시에 뛰어들면서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 추정 인원은 올해 8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50만 명 중 5분의 1이 반수생이라는 겁니다. 점점 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란 기대에 20, 30대 직장인들까지 의대 입시 학원에 몰리면서 학원가에선 반수생 전용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이 구체화하면 의대 열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도 이번 달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우리나라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은 685조 7천억 원을 넘겨 9월 말보다 3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 6천억 원 넘게 불었고 감소했던 신용대출도 9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3년 이상 집에서 쉬고만 있는 니트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21만 8천여 명에 달했는데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이 8만 명으로 36.7%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20%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암 보험금을 받으면 암 사망률이 절반으로 내려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 보험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15.7%였고 보험금이 없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34.4%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하위 20%의 사망률은 상위 20%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서해 수온이 지난해보다 1도 이상 높아지면서 꽃게가 풍년입니다.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30% 이상 늘어났고 현지 도매 가격도 그만큼 싸졌습니다. 수산시장은 반값 킹크랩에 이어서 제철 꽃게를 찾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수산시장이 게를 찾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제철을 맞은 숫꽃게 무게를 달아보고 가격과 서비스를 흥정하기 바쁩니다. 저 꽃게 사러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서 그래서 꽃게 간단하게 사고 회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려고. 이건 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맛있다고 해서 샀습니다. 꽃게는 올해 서해 연안의 수온이 지난해보다 1.5도 가까이 높아지면서 풍년입니다. 이번 달 들어 18일까지 거래된 꽃게는 2,29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해 산지 경매에선 킬로그램당 가격이 30% 낮게 거래됐습니다. 실제 수산시장에선 꽃게 가격이 예년과 비슷했는데 수협 관계자는 유통시간과 물류비, 수요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꽃게 풍년에 대형마트들은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마트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꽃게 반값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행사 물량도 작년보다 20% 늘렸습니다. 반값 킹크랩에 이어 제철 꽃게까지 싼 값에 나오면서 고물가에 씨름하던 밥상이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가오는 김장철 배추 품귀 현상을 방지하도록 배추 2,9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생강과 대파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소비도 많은 품목은 납품 단가를 지원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물가나 금리처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할 때는 미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키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가 먼저 웃었습니다. SSG를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두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8회까지 이어지던 팽팽한 균형을 먼저 깬 것은 공룡군단 NC였습니다. 대타로 나선 김성욱이 SSG 엘리아스의 초구를 정확히 조준했고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9회에는 박민우의 기습도루와 서우철의 적시타까지 더해지면서 NC가 1차전의 승기를 굳혔습니다. 선발은 아니었지만 조금 뒤에서 계속 준비 잘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SSG도 9회 말까지 홈런을 터뜨리는 저력을 보였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만원 관중 속 치러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NC가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87.5%의 확률을 빼앗긴 SSG지만 2차전에서의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초반에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게 오늘 좀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SSG는 오늘 2차전에서 에이스 김광현의 출격을 예고하며 총력전을 준비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곳곳에 안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2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8.3도, 부산은 14.1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1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가을산의 단풍색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이맘때 산풍경이 가장 아름다운데요. 등산하기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지만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산 전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필수고요. 탈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 중에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인 만큼 체온 조절을 위한 여벌의 옷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가을철 산길은 낙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산행 시에는 등산 지팡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낮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감안해 하산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